네,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11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주차에서는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레올러지라고 하는 유변학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콜로이드 입자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유동 특성과 또 변형 특성 이런 것들이 그냥 입자를 갖다 포함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액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다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유동 특성과 변형을 갖다 이제 다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레올러지 측면에서는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이제 점도, 점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동 특성들, 또 변형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점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점성과 관련해서는 뉴턴 점성도, 뉴턴 점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그맣게 이제 1교시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두 개의 판 사이에 어떤 유체가 놓였을 때 하나의 판을 잡아다닐 때 그때 이 F라고 하는 힘으로 잡아다녔을 때 두 개의 판 사이의 거리가 X의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판을 갖다가 U라는 속도로 잡아다녔을 때 거리에 따라서 그쵸? 판을 따라오는 유체의 속도가 있을 테고 또 거리가 X만큼 떨어진 움직이지 않는 판에 붙어 있는 유체는 거의 속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0인. 그래서 U 나누기 X라고 하는 즉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것을 갖다 우리가 shear rate, 전단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을 잡아다니는 요 힘 나누기 그때 그 판의 단면적 이것을 갖다 우리가 shear rate,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의 관계 즉 F 나누기 A와 U 나누기 X의 관계가 이것이 서로 선형 즉 1차 함수의 관계를 비례해서 1차 함수의 관계를 갖다 보이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뉴턴 유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축에는 전단 속도 Y축에는 전단 응력을 갖다가 나타냈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1차 함수처럼 거동하는 직선의 관계를 갖다 가지는 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고 1차 함수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비뉴턴 유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제 뉴턴 유체의 경우에는 점도가 이 상수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전단 응력을 가하더라도 그 속도가 어떤 상수의 값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그때 점도를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몇 가지 모세관 점도계 그 다음에 원통형인 그런 것들을 갖다 돌려서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점성이 높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낙구 측정법 이런 부분들의 점성도 측정, 점도 특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점도 측정하는 요 기기들은 요 점도계들은 비뉴턴 유체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비뉴턴 유체, 즉 전단 속도와 전단 응력의 관계가 원점을 지나면서 1차 함수로 나타나지 않는 그 다른 그런 유체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뉴턴 유체의 흐름이에요. 비뉴턴 유체의 흐름. 먼저 정상 상태에서 어떠한 현상을 갖다 보이는가? 정상 상태. 이게 뭔 얘기지? 그럼 비정상 상태도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고요. 여기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도 항상 일정한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정상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영어로 steady sta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steady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혹시 떠오르는 그런 이제 용어라 그럴까? 그런 이제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라는 건 뭐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예, 어떤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스테디셀러는 뭐예요? 스테디셀러는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 그러잖아요. 즉 스테디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즉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다가, 예,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정상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비뉴턴 유체의 흐름에서도, 예, 시간이 따라서 어떠한 늘 같은 패턴을 보이는 그런 현상 중에는 첫 번째가 shear thinn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shear thinning은 뭐냐면, shear라는 것은 전단력이 가해졌다는 얘기고요. thinn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 점도가 점점 묽어졌다는 거예요. 예. 전단력이 가해졌더니, 예, 그랬더니 점도가 묽어져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shear thinning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바로 요거는 뭐냐면 전단력이, 예, 전단 응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겉보기 점도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즉 마찰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도가 점점 낮아지는, 예,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 이를테면 윤활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마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묽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잘 돌아가죠. 뭐 이를테면 뭐 꼭 그것이 이제 어떤 그 shear thinning을 갖다가 반드시 shear thinning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열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윤활제들이 밀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특성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그렇게 전단력을 가했을 때, 이렇게 막 회전을 했을 때, 그럴 때 점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shear thinn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소성과 항복값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측밀리기 응력이 어떤 최소값을, 측밀리기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전단 응력이에요. 이것이 최소값을 넘기까지는 커다란 흐름이 없는 그러한, 즉 어떤 일정한 값을 갖다 계속 유지하다가, 예, 그리고 shear thinning의 현상을 갖다 보이는 이제 그러한 특징들도 이 비뉴턴 유체에서는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빙원 플라스틱 같은 이제 그런 유형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값이 작지만 임의로 정한 변형 속도에 대응하는, 예, 즉 shear rate가, 즉 전단 속도가, 측밀리기 응력이라는 것은, 예, shear stress, 예,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의 항복값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료에 강성을 주는 연속적인 그물 모양 구조에 의한, 예, 이러한 이제 형태일 때 가소성 또는 항복값, 즉 힘을 가해줘도 어느 힘이 가해주는 그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멈춰 있다는 거죠. 예. 그 구조는 흐름이 일어나기 전에 파괴되어야 되고, 때로는 가소성과 정상적인 shear thinning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유형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물건을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힘을 이렇게 주면은 쭉 딸려오지 않잖아요. 그쵸? 뭐요? 어느 정도 힘이 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렇게 힘을 어느 정도까지 가하기 전까지는, 예, 이렇게 이제 변형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shear thinning,
하고는 약간은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진흙이라든가 또 이제 분체 도료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자, shear thinning이라고 하는 즉 전단력을 갖다 가하게 되면 마찰을 갖다 가하게 되면 즉 뒤틀림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점성이 점점 감소하는 그것이 이제 shear thinning이라고 하면 이제는 반대로 응력을 갖다 가하게 되면 전단력을 가하게 되면은요 점점 점도가 높아지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좀 독특하죠? 이것을 shear thicken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hear thinning의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변형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즉 전단을 갖다가 전단 응력을 갖다 가해서 전단율이 커지게 되면은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거동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비뉴턴 유체의 특성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어요. 뉴턴 유체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시간 의존 현상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비뉴턴 유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개념은 같습니다. 틱소트로피는 시간 의존성 현상이고요. shear thinning이나 또는 가소성하고 비슷한 거동이긴 하지만 조금 또 다른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틱소트로피적인 개를 방치한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전단력을 갖다 이제 가해 주게 되면은 겉보기 점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감소하게 되는 이것이 틱소트로피. 겉보기 점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고 나중에는 구조 파괴와 구조 재생 사이에 그런 이제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일정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또 전단 응력을 갖다가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구조로 돌아가게 돼. 즉 전단 응력을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비뉴턴 흐름의 정상 상태 유형으로는 shear thickening의 형태가 있고 shear thinning의 형태가 있다. shear thinning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응력을 갖다 가하면은 점점 점도는 약해지는. shear thickening의 경우는 응력을 가하면 점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틱소트로피 이 경우는 전단 응력을 갖다가 이제 가하게 되면은 shear rate가 전단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응력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줄이면은 다시 shear rate가 감소하는 이런 유형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조금 독특한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진행하는 경로와 다시 되돌아오는 경로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 이렇게 틱소트로피라고 하는 시간 의존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살펴봤었던 레오팩틱 현상이에요. 시간에 의존하는 shear thickening 하고도 유사하지만 또 다르다는 거죠. 예. 때로는 틱소트로피적인 그런 회복을 촉진하는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진흙의 서스펜전, 서스펜전을 갖다 방치를 하면은 그대로 서서히 고정화되는, 굳어지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전단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급속하게 굳어지는 그런 유형이에요. 즉 전단력을 가했을 때 급속하게 점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역 현상이라는 것은 뭐죠? 가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과 즉 정방향의 그런 어떤 거동과 또 다시 역방향의 거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역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역적인 현상은 한쪽으로 갔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좀 어떨까요? 좀, 뭐 우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있다고 합시다. 공을 갖다가 물에다 딱 떨어뜨렸어요. 위에서.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 물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 물이 아주 미미하지만 어떤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떨어져서 그 상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이것은 비가역 상태라고 하는데 가역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물의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물의 온도를 낮추면 공이 다시 튀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비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방향의 진행은 되지만 거꾸로는 되지 않는 경우. 예. 이 비가역 현상이 측밀리기, 즉 전단력을 갖다가 이제 가했을 때 때로는 탈수 실리카겔의 구물 구조를 가진 측밀리기 물질 속의 구조 요소 사이에 결합이 비가역적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가공 경화는 측밀리기를 가했을 때, 전단력을 가했을 때 구조 요소에 역학적으로 서로 얽힌 밀치기 결과가 발생을 한다. 즉 구조적으로 이렇게 전단력을 가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또 거꾸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없다. 뭐 이를테면 이제 가역적이라면 이런 것들도 가역적일 수 있어요. 이제 탄력과 관련된 거지만 고무줄을 힘을 줘서 늘렸다가 그 힘을 빼면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장 경화, 즉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늘리면 그대로 굳은,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굳는 그런 형태도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신장 경화와 관련된 레올리즈적 성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전단력을 가하면은 비틀어져서 전단력을 풀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역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탄성과 관련된, 점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탄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탄성 고체에다가 응력을 가하면 가한 응력에 비례하는 양만큼 변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응력이 일정한 한 변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후쿠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후쿠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이 뭐 용수철이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응력을, 즉 힘을 갖다 가해주면 변형이 돼서 쭉 늘어났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응력을 줄이면 다시 돌아가는. 먼저 이러한 그러나 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 늘어나는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이러한 유형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크림 같은 경우, 크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화장품의 크림 같은 경우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떨 때는 살짝만 누르면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손을 떼면 다시 볼록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잖아요. 특성을 갖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을 더 가하면 그냥 눌린 상태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점성과 탄성이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얘네들의 거동을 측정을 하냐면요. 점성은 어느 정도 되고 탄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에는 제일 쉬운 걸로 중간에 나와 있는 침입도계예요. 바늘과 같은 이런 것들을요. 콕 찔렀을 때 쑥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반발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점탄성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늘려서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 신장계. 또 이러한 점탄성을 측정하는 것을 플라스토미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탄성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쭉 변형이 일어났다가 다시 어느 그 시간을 갖다 더 추가적으로 가하게 되면 그 시간 지나서 추가적으로 가하게 되면 변형이 다른 형태로 변하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크리프와 회복 곡선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형들도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갖다 표현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의존 변형, 그리고 구조 특성에서는 일정한 응력을 받았을 때 물질의 변형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질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결정이라든가 glass like solid, 즉 유리와 같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변형이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특히 일정하지만 이제 그 결정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일정하지만 비스코일라스틱, 점탄성을 가진 물질들은 그 변형이 쭉 증가를 하는. 액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확 되죠,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갖게 되고요. 그리고 고무와 같은 탄성의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독특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아 늘리면 저렇게 되어 있었던 구조가 쭉 이렇게 변형이 됐다가, 즉 Y축은 줄어들고 X축은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가지다가 다시 힘을 갖다가 가하지 않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고무와 같은 탄성을 보이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비선형, 즉 선형 관계를 갖다, 선형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1차 방식 형식처럼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반응을 하는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선형 관계를 갖다 보인다. 즉 1차 함수적인 관계를 갖다 보인다. 뭐뭐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차 함수적을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확 늘어났다가 천천히 단다라든가,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확 늘어난다라든가, 확 변형이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선형 관계. 또는 처음에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힘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선형 점탄성은 실효물질의 시간에 의존하는 그러한 변형 응력,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변형 응력이 가한 응력의 크기와 무관한, 실효물질이 시간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변형 응력이 가한 힘의 크기하고 무관하게 지멋대로 변하는 그러한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를 이제 선형 점탄성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즉 실효물질의 변형 응력을 가하면은 응력 크기에 따라서 크게 막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변하는 그런 유형을 갖다 비선형 점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비뉴턴 유체들의 특징 중에 또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이제 바이센베르그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바이센베르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럴까? 어떤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보통 점탄성적 거동의 특징은 가한 힘하고 직각 방향에서 독특한 흐름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었는데 그 액체를 갖다 막 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커피를 타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커피를 탈 때 설탕을 갖다 집어넣고 잘 녹으라고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혹은 막 이렇게 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젓가락으로 저으면 A와 같이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지죠, 그렇죠? 막 회전하면서 움푹 파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축이 회전할 때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바로 뉴턴 유체의 경우예요. 뉴턴 유체의 경우. 즉 응력을 갖다가 응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전단 속도와 전단 응력의 관계가 일차함수적이에요. 즉 점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런 뉴턴 유체의 경우는 이렇게 A와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피에다 설탕 타고서 막 흔들어도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지는 저런 유형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점탄성 액체, 점성과 탄성을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는 비뉴턴 유체, 이런 경우에는 이
축을 갖다 가운데서 막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요, 그 축을 따라서 저 액체가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러한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는, 즉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의 그런 특징으로서 이것을 바이센버그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유체의 응력이 가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지, 요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렇죠? 예. 요게, 여기서는 전단 응력을 X축, 그리고 Y축을 전단 속도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예. 조금 전에 봤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뉴턴 유체의 경우에는 저기가 점도예요. 예. 전단 속도의 변형이 있어도 점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턴 유체는 일정한 점도를 갖다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열심히 이렇게 회전을 주게 되면 저 어떻게 돼 있어요? 액체가 가운데로 이렇게 오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비뉴턴 유체, 전단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비뉴턴 유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이제 회전을 밑에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액체가 이렇게 볼록하게 일어납니다. 축을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축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바이센베르그 이펙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막 저어줬더니 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독특하죠. 이렇게 비뉴턴 유체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패턴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이제 쓰고 있고요. 응력을 어느 정도 가했는지, 또 그 응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가운데 축을 갖다가 이제 어떤 이제 젖개로서 막 이렇게 저을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아주 그 특이한 현상이 조금 뒤에 보시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conglome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밑에 회전을 갖다 하게 되면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그리고 축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런 특성을 갖다 보이게 되는 바이센버그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주 극단적으로 쭉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독특하죠. 슈더 플라스틱의 그런 이제 현상들을 갖다 이제 같이 사봤고요. 요거 이외에도 굉장히 점탄성 유체들은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멈춰 있는 사진이지만, 연속적으로 촬영한 거는 액체를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은 저렇게 이상하게 막 튀어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K2의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또 바루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노즐에서부터 나오면서 이렇게 굵어져요. 우리가 별로 늘 일상생활에서 겪고는 있지만 집중하지 않았었던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비뉴턴 유체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센베르그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다양한 유형의 K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K의 효과?
그 효과는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샴푸 있죠. 특히 우리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운 샴푸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K의 효과. 요거는 1963년에 영국의 공학자 앨런 K가 발견한 현상이에요. 복잡한 그런 이제 유체 현상으로 샴푸처럼 끈적끈적해도 점도가 있는 액체를 갖다가 쭉 흘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이제 아까 살펴봤었던 시어 띠닝이라고 하는 전단 희석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데요. 영상 보실게요. 네. It's interesting, isn't it? You see these chaotic jets of shampoo firing in all different directions, appearing and disappearing. You're watching it in slow motion, by the way. This is about a fifth of normal speed. I now know this is called the K effect, K-A-Y-E, and it's a result of the fact that shampoo is shear thinning, which means that it's viscous, it's thick, but its viscosity goes down under shear force. So a shear force is like this if you've got two things sliding against each other. Shear force in the case of a liquid is like if you've got a body of liquid and at the top it's travelling this way, at the bottom it's travelling this way, then you've got a gradient of velocity through the liquid as it's changing direction. So you've got a shear force like that. And when you apply a shear force to this shampoo, the viscosity goes down. So why does that lead to 독특하죠? these jets appearing? Well, 독특한 현상. at the base you've got this bed of shampoo that's viscous, and incoming you've got a jet of shampoo that's also viscous. But because the shampoo piles up on the tray, occasionally you'll have the incoming jet hit the bed of shampoo at an angle. And when it does that, it slides along. And that sliding is a shear force. You have a shear force then. So in the boundary between the jet that's incoming and the bed, you have a thinning of the shampoo. The viscosity goes down and it creates a layer of lubrication. So the jet is able to continue sliding further than it otherwise would. But because you've got this jet coming in with a decent amount of force, it actually pushes down and creates a dip in the bed of shampoo. So now you've got a jet coming in like this, and then it loops out, and it has a ramp that it fires off. And actually that loop gets more and more extreme until eventually it's firing back in on itself, and it's killing the incoming jet, which is why it's chaotic, which is why the jets come and go. So why is your shampoo shear thinning in the first place? Well, part of the answer is by design. Like, it's not the soap content that makes shampoo viscous and shear thinning. It's an additive. It's a molecule called a viscosity modifier. The flow properties of your shampoo are fine-tuned by the manufacturer. Viscosity and shear thinning are useful properties in their own right. Like, you don't want the shampoo or the shower gel to run through your fingers or slip off your hands, so viscosity is good.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rub it in your hair or rub it on your body, you don't want that to be a laborious process. You want it to become less viscous when you rub it in. So shear thinning is also useful. But it's also about perception. It turns out that consumers equate thickness, viscosity with luxuriousness. And actually manufacturers tweak the viscosity for different markets. It turns out the average shampoo that is marketed to a male demographic is more viscous than the shampoo marketed to a female demographic. For some reason, men prefer their shampoo thick. Who knew? 네,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이 샴푸도 바로 이러한 K의 효과를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이 샴푸는 우리가 손으로 문지르면 약간 더 이렇게 매끄러운, 그렇죠? 잘 이렇게 이제 뭐랄까 윤활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지른다는 것은 바로
전단 응력을 갖다 이제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단력을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점도가 낮아져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